인생에서 아무 관계나 함부로 맺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가볍게 만나지 말라는 의미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빛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둠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운명은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존재인지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한두 번 만남만으로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사람일수록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 해가 되는 관계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와 행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예의를 결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방적이고 거친 대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관계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러한 관계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에 소모하게 되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가치와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외로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소외될까 두려워 나쁜 관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프거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 만약 특정 사람을 만나기 전후로 두통, 소화 불량, 피로감 등 신체적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좋지 않은 연결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예상외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세한 스트레스조차도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멀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에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를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겉으로는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찾아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나쁜 관계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길입니다.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좋은 인연은 분명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돈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하는 사람.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종종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내 이름을 빌려 사용하려 하거나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빌려주었고 어떤 조건으로 상환할 것인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사업과 관련된 제안은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책임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자금 조달 등 모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금전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금전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런 명확한 이유 없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 직감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이는 우리 뇌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예감이나 직감은 우리의 뇌가 감지한 미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막연한 불쾌감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방어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이유를 천천히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첫인상이나 초기 느낌이 중요한 이유는 종종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가 수집한 정보가 빠른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직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직감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직감을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감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직감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직감과 더불어 논리적인 분석과 이성적인 판단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직감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감은 종종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감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직감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직감을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로 삼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직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이끄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만날 때마다 자주 싸우는 관계인 사람. 자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사소한 일은 쉽게 넘기며 대화도 즐겁게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쾌함이 생기고 다툼이 시작된다면 이는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억울함을 자주 느끼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많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적합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감정적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두 사람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주 싸우는 관계에서는 먼저 소통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하려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가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쪽만 지속적으로 상처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면 이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싸우는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관계는 종종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줄이고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7번째,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내 신경이 거슬리고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이 나의 가치관이나 성향과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더 두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화를 통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과도하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되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운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끊으셔야 합니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